탈영토화, 제형토화라는 개념은 안티오이드 부스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후 들레즈 가타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가 됩니다. 영토, 영토성, 영토화라는 개념이 여기 추가되어야 합니다. 언어적 형태를 보면 영토란 말이 1차적이지만 이 개념을 가동시킨 문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것은 탈영토화 운동입니다. 몇 개의 핵심 개념에 대해 요약하듯이 서술하는 천해고원 결론에서 그들이 탈영토화를 표제로 뽑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영토, 영토성이란 개념은 원래 동물 행동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주하고 먹이를 얻고 짝짓기를 하는 특정한 구역이 영토이고 그 영토를 형성하고 방어하며 영토에서 영토로 이동하려는 성향이 영토성이지요. 개나 늑대, 새들이 영토를 표시하기 위해 분변을 배설하거나 소리 또는 시각적 표지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입니다. 인간은 좀 더 강력해서 영토에 대해 배타적 처분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사용하고 울타리를 치거나 담장을 세워 침범을 저지하며 관문을 만들어 드나드는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요. 끔찍할 만큼 영토성이 강한 동물이지요. 영토화란 원래 자신에 속하지 않았던 것을 자신의 영토로 만드는 것이고 탈영토화는 자신이 영토로 삼고 있던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탈주선의 작동입니다. 제영토화란 영토가 아닌 곳을 새로운 영토로 삼는 것입니다. 영토를 찾아 나설 때조차 떠나는 운동 없이는 영토란 있을 수 없기에 역설적이지만 가장 1차적인 것은 탈영토화입니다.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겐 고향이란 관념이 없듯이 떠나고 이동하는 운동 없이는 영토란 관념도 없지요. 말하자면 영토란 영토화의 산물이고 영토화란 영토 아닌 것을 영토화하는 것입니다. 즉 영토화는 언제나 제영토화입니다. 이는 주어져 있는 것을 떠나는 운동, 즉 탈영토화 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탈영토화 운동이 영토나 영토화보다 1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양상이나 강도는 상이한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냥하는 동물이 그러하듯 수련민은 자신이 사냥하는 영토를 갖습니다. 채취생활인 또한 영토를 갖겠지요. 영토의 범위는 사냥이나 채취를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얼마나 멀리 이동하는가가 결정합니다. 즉 탈영토화 운동이 영토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렵하고 채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토 자체가 욕망이나 생산의 직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토의 범위는 유연하고 가변적입니다. 치명적인 재난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영토를 둘러싼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그러하듯 통상적 상황이라면 서로의 영토에 대해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목축을 하는 유목민도 그렇습니다. 계절이나 조건에 따라 이동을 하며 살기에 영토를 확보해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동을 위해 머물 뿐이니 제영토화조차 탈영토화 운동의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영토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농경생활과 더불어서입니다. 토지가 노동의 직접적인 대상이자 생산물의 원천이기에 생존 조건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영토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대지는 노동이 가해지는 대상이 되고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등록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생산물을 산출하는 핵심적인 자산이 됩니다. 영유하거나 이용하는 대상이자 소유 대상으로서의 토지가 이처럼 대지와 구별되게 되면서 영토는 인간들의 생산과 욕망이 집중되는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영토를 확보하고 영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고 이를 위해 무장력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회기계가 출현합니다. 들레즈 가타리는 이를 영토기계라고 명명합니다. 이 영토기계는 사회의 첫 번째 형식이고 원시적 기입 형태이며 사회적 장을 돕는 거대 기계입니다. 기가 넘는 신체로서의 대지라는 표면에 탈영토화와 제영토화의 선을 따라 욕망하는 기계들의 복합체인 사회기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 지구의 표면인 대지는 원래 그 누구의 영토도 아닙니다. 대지는 환경의 모태이고 누군가의 생존 조건이 될 잠재성을 뜻하지요. 주어진 환경을 떠나지 않는 한 대지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대지란 어떤 다른 환경이 될 능력으로서 발견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환경을 떠나 어디론가 가려는 자들의 눈에만 대지는 대지로서 드러납니다. 탈영토화가 대지를 대지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떠난 자들이 대지의 일부를 영토화함으로써 영토가 탄생합니다. 즉 대지는 영토화의 장이자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지는 지진, 홍수 등을 통해서 영토화된 생산의 장을 지우고 지구의 표면으로 되돌리기도 하는데요. 안티오이디푸스식으로 말하면 생산의 전제이자 생산하는 기계들을 지우는 반생산의 장이라는 점에서 규가 넘는 신체라고 하겠습니다. 들레즈 가타리는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지란 욕망과 생산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통일체이다. 왜냐하면 대지는 노동의 복수적이고 분할된 대상일 뿐 아니라 분할할 수 없는 단일한 실체로서 생산력을 향해 반격하여 그것을 자연적 내지 신적인 전제로 역류하는 충만한 신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도 다른 생명체도 모두 대지라는 기가 넘는 신체의 표면에서 생존하는 겁니다. 특히 인간은 그 생존 조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지의 표면에 금을 긋고 생산 요소를 등록하며 소유권이라는 고체적 형식으로 분할하여 영토화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 모두를 지우는 반생산이 발생하는 거지요. 최근의 기후위기는 인간의 생산 능력을 무력화하며 지구의 표면으로 되돌리려는 반생산이란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동물 행동학에서 기원한 탈영토화 개념은 이내 행동이나 습속에 관한 좀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단지 대지 위에서 벌어지는 글자 그대로의 영토만이 아니라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갖고 진행되는 다양한 운동이나 흐름을 분석하고 서술하는 개념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인간이나 원숭이처럼 직립하는 동물의 앞다리는 대지로부터 탈영토화되어 도구로 재영토화될 때 손이 됩니다. 막대기에서 망치로, 젓가락으로, 펜으로 손의 짝이 달라질 때마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운동이 발생합니다. 이런저런 대상들을 향하지만 결국은 남근을 향해 움직이는 성욕의 운동, 신분적 코드에서 벗어났기에 무엇이든 해도 좋지만 결국은 돈을 향해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욕망의 흐름은 결국은 일자로 귀착되는 탈영토화 운동을 보여줍니다. 대상을 한없이 바꾸는 욕망의 환유도 자유라고 명명되는 개인의 선택도 실은 새로운 초월자로 재영토화되는 그저 바쁜 탈영토화 운동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손과 도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얼굴은 이와 약간 다른 유형의 탈영토화와 관련이 됩니다. 얼굴은 머리의 표면이란 점에서 애초에는 신체의 일부였지만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표정이 표현 능력을 갖게 되면서 얼굴은 신체로부터 탈영토화됩니다. 머리로부터 얼굴이 탈영토화되는 것과 대응하여 환경으로부터 탈영토화된 풍경이 탄생합니다. 환경이 생존의 신체적 조건인 반면 풍경은 환경의 표면에서 표정을 읽어낼 때 발생합니다. 풍경이란 환경이 얼굴화된 것입니다. 역으로 영화에서의 클로즈업은 얼굴을 풍경화하지요. 얼굴은 풍경이라는 상관자를 갖는다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얼굴이 탈영토화됨에 따라 손이나 발, 손가락도 표현기계가 되지요. 손가락을 세워 욕을 할 때 손가락은 신체로부터 탈영토화되어 표현기계가 됩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추위나 물리적 접촉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옷이지만 옷이 단추와 주머니, 칼라 등을 이용해 표정을 갖게 될 때 의상이 됩니다. 손의 탈영토화는 언제나 그것에 의해 탈영토화되는 대상을 짝으로 갖는데요. 손이 앞발이기를 그치고 나뭇가지를 들어 바나나를 딸 때 나뭇가지는 나무의 일부이기를 그치고 막대기가 됩니다. 나무로부터 탈영토화되어서 도구로 재영토화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탈영토화는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물론 이는 반대편에서 보면 이중적인 재영토화이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는 막대기가 되면서 도구로 재영토화되는 것이고 손 역시 막대기를 사용하면서 도구의 재영토화되는 것이니까요. 그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씨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탈영토화, 재영토화 운동이 발생합니다.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포괄적 내지는 국제적 재영토화를 동반하지 않는 분열적 욕망의 탈영토화는 없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이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재영토화되는 짝을 갖는 탈영토화를 상대적 탈영토화라고 합니다. 손의 이러한 탈영토화는 신체 내지는 유기체의 지층 안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얼굴의 탈영토화는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머리라는 신체로부터 기호라는 비신체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탈영토화이고 천외고온식으로 말하면 유기체의 지층으로부터 의미화 내지 주체화의 지층으로 넘어가는 탈영토화입니다. 즉 상이한 속성, 상이한 지층을 횡단하는 탈영토화입니다. 이는 하나의 지층 안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탈영토화이지요. 이는 자신이 속해 있던 지층 안에서는 어떠한 재영토화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대적 탈영토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운 손가락도 의상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체와 비신체, 머리와 얼굴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통제하는 것이 자신의 신체라면 표정에 대한 통제는 위, 아래를 따지고 예의를 요구하는 권력이란 점에서 양자는 아주 다르지요.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가 제시한 신체의 정치학은 사실 신체보다는 그로부터 탈용토화된 표면의 통제를 겨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체에 작용하는 권력은 신체적 능력을 생산하기에 생산적이지만 신체 표면에 작용하는 권력은 명령에 길든 표현 기계를 생산하기에 생산적이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동일한 목표를 겨냥한 하나의 권력으로 보이지만 다른 목표를 겨냥한 다른 종류의 권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용토화와 제용토화 개념이 중요한 것은 이처럼 신체적인 것과 비신체적인 것 혹은 상이한 지층 사이를 횡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성을 달리하거나 지층을 달리하는 것을 횡단하며 하나의 배치로 묶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대와 좌석들 그리고 악기와 같이 신체적인 것과 연주자나 가수들의 몸짓과 표정, 선율이나 음색 같은 비신체적인 것이 하나로 묶이며 공연의 배치가 만들어집니다. 물리적 기계와 표현 기계를 하나로 묶어 자신의 영토적 색채를 확연하게 만들어낼 때 탁월한 연주자가 출연합니다. 상이한 속성을 갖는 성분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영토화인데 이는 각 성분을 고집스러운 신체성이나 물리적인 소리로부터 탈용토하여 자신의 소리로 재영토화하는 것이지요. 요컨대 상이한 지층에 속하는 것을 하나의 배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탈용토화와 재영토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의 탈용토화는 하나의 지층 안에서는 절대적 탈용토화지만 재영토화를 동반하지 않는 탈용토화는 분명 아닙니다. 하나의 지층에서 다른 지층으로 횡단하는 탈용토화이고 다른 지층에서 재영토화되는 탈용토화이지요. 그렇기에 절대적이란 말은 제한된 의미를 가질 뿐이고 어쩌면 절대적이란 말에 대한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라 해야 합니다. 사실 얼굴의 탈용토화는 탈용토화의 정도가 낮은 것들을 재영토화하는 영토가 됩니다. 얼굴이 풍경화된 표현 기계가 됨에 따라 손이나 발, 엉덩이, 목덜미도 표정을 갖게 되고 자동차도 주전자도 얼굴화됩니다.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들레즈 가타리가 말하는 가장 탈용토화되지 않은 것이 가장 탈용토화된 것 위에서 재영토화된다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탈용토화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들레즈 가타리는 이렇게 씁니다. 이런 상대적 운동들을 절대적인 탈용토화, 절대적인 탈추선, 절대적인 표류의 가능성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상대적 운동들은 지층 내적이거나 지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인 반면 절대적 운동들은 일관성의 구도와 그 탈지층화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따르면 얼굴의 탈용토화는 지층 사이에서 발생하니 탈용토화 정도가 크다고 해도 상대적 운동에 속합니다. 탈용토화는 어떠한 영토도 갖지 않는 탈용토화 운동입니다. 어떤 영토도 갖지 않지만 모든 영토로 열린 순수 잠재성을 향한 운동이고 모든 형식을 추상하여 일관성의 구도에 이르는 운동입니다. 강도 제로의 순수 잠재성에 수많은 규정 가능성으로 충만한 긍정적 기관 없는 신체에 이르는 운동 말이지요. 이는 현실에 없는 이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언제나 실제 하는 운동임을 그들은 강조합니다. 절대적 탈용토화는 애초부터 존재하며 일관성의 구도는 도처에 존재하고 항상 근원적이며 항상 내재적이다. 기관 없는 신체가 1차적이며 모든 기계들 근저에 항상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탈용토화된 것으로서의 대지야말로 절대적 탈용토화의 엄밀한 상관자이고 탈용토화야말로 대지의 창조자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앞서 인용한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대지와 영토에 대한 서술에서 그랬듯이 말입니다.